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자, 정산회계 1급에서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있는데, 이 기초정보관리 문제 중에 우리가 회사 등록이라든지 거래처 등록이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혹은 뭐 거래처별 초기월 이런 건 다 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게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단기분 걸 가지고 하면 일반 전표,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면 내용이 수정이 되잖아. 그래서 정기분 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재무제표 마감할 때에 제조업은 물건 만드는 게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순서인데 그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기분 거이기 때문에 첫 시작은 정기분 원가명세서가 시작인데,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에는 당연히 500번대 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정기분 원가명세서에는. 그럼 이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원가회계에 마지막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는 800번대 비용과 900번대 수익 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단기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단계 중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데, 이 제품 매출 원가 속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우리 원가 회계할 때 제품 T 계정이 있는 곳 있죠. 그럼 원가 명세서에 완성된 게 여기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얘가 정기분 원가 명세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일치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이만한 곳, 얘를 500번대 비용을 수정하거나 누락했을 때 바꾸면 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속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위치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있는데,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작성하는 목적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우리 지금 여기 정기분 거에서는 벌 거예요. 그런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정기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올해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될 건데, 얘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과 일치할 거예요.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당연히 재무상태표니까 얘는 자산, 부채, 자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과 일치해야 돼요. 자, 글로 쓴 게 더 어려워요. 직접 눈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건데,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있게 되는데,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말 12월 31일 날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원재료라는 이 계정 과목은, 얘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수정 반영시키는 거고, 제공품도 정기분 원가 명세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수정 반영시키는 거고, 그리고 제품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수정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수정하면 얘네들이 바뀐다 그 이야기예요. 얘네들은 수정할 수가 없고 얘네들을 바꿔서 수정 반영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나요? 근데 정말 오래됐어. 제 생각에는 4월 13일인가? 우리 이틀째 날인가? 컴퓨터 저 처음 만나서 이제 둘째 날인가 컴퓨터 했을 때 있죠? 그때 시험 볼 때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지금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보면, 자, 이번 시간이면 여러분은 달인이 돼요. 자, 다들 메모장 볼펜 가지고 있으시죠? 자, 시험에서 우리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셨죠? 보시면 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보면 얘가 떴어요. 인터넷 이제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이나 윈도우 계산기 사용 불가로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메모장도 열면 뭐 부정행위로 본대요. 뭐 그렇게 적어놓고서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직접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가 드린 PDF 파일 5페이지 교재로는 569페이지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 3번 문제를 볼 거예요. 3번. 자, 다음은 정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순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재무상태표에 있겠죠. 자, 정기분 재무제표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정기분 거, 오른쪽 위에 여기는 단기 거, 올해 거고, 정기분은 좌측 아래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서 중간에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있죠. 제품 제공품 원재료. 자, 그럼 여기 금액이 틀리네요. 원재료는 500만원, 제공품은 900만원, 제품은 1,500만원.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얘를 수정한 거예요. 수정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첫 시작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죠. 이 창이 뜬 이유가 방금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손대서, 자, 우리 원재료비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냥 코드 누르면 번호 순대로 바뀌어요. 원재료비라고 적혀 있는 이 계정 과목에 금액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금액 쪽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죠.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방금 우리 입력했던 5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얘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도 지금 방금 우리가 제공품 900만 원으로 입력했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바뀐 거예요. 방금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금액을 적어두는 거예요. 이 금액을 적어두세요. 적어두셨죠? 자, 적으셨으면 창 닫고, 가로점이 창 닫으세요. 한 개만 여는 거예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면 얘도 창이 뜨는 이유가 제품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제품 매출 원가라는 글자 보이시죠? 제품 매출 원가에 금액을 클릭하면, 금액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똑같은 글자가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적어온 금액이랑 일치하나요? 일치 안 하죠? 그것 때문에 적어온 거예요. 내 적어온 걸로 수정.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이 금액이죠. 그런데 확인 누르면 얘 금액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제가 확인 누르면 이 금액에서 누르면 금액이 바뀌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을 또 적어두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창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자, 당기순이익 금액이 적어온 거랑 일치하나요? 일치하면 좋고, 일단 불러오기 한번 누르고, 불러오기 해봐야 바뀌는 게예요. 그러면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치 안 하면 내가 적어온 걸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적혀있는 이 금액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하셨나요? 자, 이 금액을 적어 놓고, 자, 하셨으면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본 있는 라인에 2월 이익잉여금을 찾아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이 방금 내가 적어온 금액하고 일치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일치하나요? 그럼 얘가 일치하고 얘 대차 차익이 이렇게 없으면 정답이고, 차익이 나면 오답인 거예요. 얘는 사실 손익계산서까지만 가면 맞아지는 거였는데 우리 끝까지 가서 보려고 제가 이걸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나서 적어 놓은 걸 가지고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다음 회차로 교재 좀 넘겨서 자, PDF 파일 13페이지 교재 577 13페이지 3번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383번 용인전자. 자, 문제 볼게요. 자, 3번 정기분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이게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자, 이 분계가 누락됐다는 건 일단 계정 과목 두 개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분계가 뭐죠? 어떤 분계죠? 그렇죠. 우리 결산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분계에 대해서 왜 이야기했냐면 차변에 선급비용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선급비용은 성격이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을 증가시켜 줘야 되죠. 얘 누락된 걸 반영하면 증가시킬 거고, 자, 보험료는 대변에 썼어요. 판관비면 손익계산서에 있을 건데 이 금액을 증가시켜야 되나요? 감소시켜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의 자리는 차변인데 반대쪽에 썼죠. 그러면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 분계는 내년에 보험료를 취소하고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였죠. 그래서 보험료 110만원은 줄이고 선급비용 110만원을 만들어 더해 넣어야 되는 분계잖아요. 이걸 일단 반영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선급 비용이 있네요. 54만원이. 그럼 이 54만원에 110만원을 더하면 164만원이 되죠. 그럼 164만원으로 선급 비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얘를 수정했어요. 자, 다음 우리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의 보험료 찾아서 얘죠. 자, 얘는 지금 560만원이 있는데 110만원을 줄여야 되죠. 110만원을 줄여야 되죠. 그럼 얘는 45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은 끝났고 분계 반영만 한 거고, 분계했을 때 것. 그럼 지금 우리가 손댄 게 제조원가 명세서로 손 안 댔죠. 그러면 원가 명세서는 손 안 대도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반영되는 걸 생각할 건데,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지금 얘 바꾸면서 당기순이익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을 적어 놓고, (5,740만원을) 적어두고, 자, 적으셨으면 창 닫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 자, 이번에 금액이 틀리죠? 당기순이익이. 그럼 일단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불러오기 했을 때 내가 적어온 금액이랑 일치한지 확인하시고, 직접 써도 되고 불러오기 해도 돼요.
얘는 블록에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른 재무제표는 없고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3,360만 원을 적어놓고 위치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3,360만 원을 적어놓고 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면 2월 이익잉여금이 내가 적어온 금액이랑 틀리죠. 그럼 얘를 1억 3,360만 원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하면 빨간색 대차 차익이 사라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하나를 더 보고 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회차로 한 번 더 넘어갑시다. 자, PDF 파일 21 교재 585페이지 1번 문제 풀 거예요. 회사는 위에 회사 코드 적혀 있죠. 384번. 자, 그럼 이제 1번 볼게요.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접대비 제조 25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경비 접대비가 250만원 누락되었으면 접대비 250만원 추가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주면 되겠죠. 없다면. 그럼 얘는 제조경비니까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있겠네요. 그럼 정기분 원가명세서로 가서 여기에서 접대비가 없다. 그죠? 그러면 접대비 250만원을 만들어주고 입력한 후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적어두고 예. 예, 적으셨으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고 제품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내가 적어온 금액하고 틀리네요.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 내가 적어온 금액으로 수정.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네요. 자, 단기 순이익도 적어놓고 자동 반영 되지만 블록에 하면 적어두세요. 어차피 전역되면 채점할 때 이 금액도 다 확인하실 거니까. 다음 3,332만원 적어놓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3,332만원으로 수정된 거 확인한 후에 예, 금액 적어놓고 4,832만원. 자, 예, 적으셨으면 창 닫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자,
안 보인다. 그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야 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 내가 적은 4,832만원이라고 쓰면 맞아졌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적었던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전기분 원가명세서의 500번대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변경이 되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일치를 시키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변하게 되겠죠.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은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손익계산서와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글이 어떤 표현인지 표현을 좀 이해가시죠? 그럼 이 재고자산도 방금 우리 원가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제공품 수정할 거고 또 우리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아래 보여요. 근데 수정 못해요. 여기서 수정하면 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보면 아래에 기말 제품 재고액 있죠. 얘도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수정하면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가 봅시다. 593페이지고 다음 페이지 회자. 자, PDF 파일은 29페이지. 29페이지 교재는 593. 자, 그리고 교재는 385번. 자, 3번 문제 볼게요. 전기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영업부의 광고 선전비 300만원이 누락되었다. 그럼 광고 선전비 300만원 영업부 거라고 적혀 있는 건 판관비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있겠네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광고 선전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료라고 하면 위에 있죠. 있으면 그 위치로 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서 그냥 광고 선전비 하면 오른쪽에 칸에 가면 없는 거고 있으면 그 위치로 갈 거니까 그냥 아래 빈칸에 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럼 여기에 30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럼 단기순이익 금액이 바뀌었겠죠. 그럼 단기순이익 3,612만 3천원. 이 금액 적어놓고 이제 창 닫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일치한지 확인.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고 이 금액을 써놓고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5,553만원으로 수정하면 빨간색이 사라졌죠. 정말 신기한 게 글 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번 입력하다 보니까 위치가 이제 눈에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눈과 그리고 우리 생각과 몸이 움직인다 그랬나? 그러면 빨리 기억한대요. 대신 빨리 까먹는데 괜찮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4점짜리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다음 회자로 갈게요. 다음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7페이지 PDF 파일 37페이지 우리 교재는 601 컴퓨터 회사는 386 주식회사 나라전자. 자, 문제 볼게요. 1번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원재료 재고액은 950만원이나 700만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 원재료 재고액은 재고자산이니까 일단 재무상태표에 가서 원재료가 950만원인데 700만원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를 950만원으로 수정. 수정하셨나요? 그럼 이 원재료를 바꾸면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가 바뀌면서 내용이 수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창 닫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서 자, 이 창이 뜨는 이유가 자, 우리 원재료비 금액 클릭하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원재료비의 금액을 클릭해 보면 자,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써야지. 그럼 1억 5,850만 1,000원 얘를 기록하고 자, 기록하셨으면 창 닫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틀리니까 적어 온 걸로 수정해주고 그리고 확인하면 자, 단기 순이익 4,787만 4천원으로 수정. 자, 4,787만 4천원을 적어 놓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불러오게 하면 얘가 수정되고 그럼 적어 온 거랑 일치하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써야겠네요. 4,907만 4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방금 적어왔던 금액으로 수정하면 차익이 사라지죠. 그죠? 제가 왜 우리 그 회계일급 교재 파일을 쓰고 이 백데이터를 썼는지 아시겠죠? 이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 등록, 이건 여러분 중에 지금 못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이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지금 단기 대여금이면 단기 대여금에 세움 상사 거 50이 아니고 500만 원이고 사랑 상사 거 480만 원이다.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대여금 980인데 어디 거래처 금액이다라고 써라 그 이야기예요. 이건. 그럼 재무제표에는 외상매입금 총액이 적혀있잖아요. 680. 그럼 어디 거다고 쓰는 거고, 얘는 거래처 등록에 있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게 없고, 얘는 근데 처음 봐서 당황하실까봐 당연히 시험 전에 제가 이걸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얘는 지금 겨우 사전밖에 안 되잖아. 이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그들이 이 교재하고 이 파일을 써서 조회 문제를 풀 거예요. 조회. 그건 3점짜리가 3개 나와서 9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회 문제는 여러분 세무이국 공부하신 분들은 엄청 좀 원활하고 쉬워요. 회계 1급만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왜 쉽냐면 부가세 신고서를 알잖아. 회계 1급은 신고서를 몰라서 세무계산서 발행한 거 불공제 이야기하고 하면 매일 매출장을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자 오늘 하루만 복습하실 때에 얘네들 있죠? 얘네들 저와 같이 한 4-5개 정도 했는데 이 뒤쪽에 있는 회사 거 한번 쭉 맞춰보세요. 얘네들. 근데 이거 한 번만 하시면 아마 토요일까지는 100%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 앞에 시험 보니까 정기시험에는 얘가 안 나왔고 특별회차는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 한 개 이상은 나오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차 넘어가면 계속 있을 거예요. 어느 회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로 나오니까, 그럼 시작할 때부터 4점짜리 얘 틀리면 빨간색 뜨면 컨디션 안 좋을 거잖아. 내가 4점 틀렸다는 거 알고 시작하면 얼마나 안 좋겠어.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거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얘 오늘 복습하시면서 꼭 봐주세요.